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누군가 만나고 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진다. 말은 많이 안 했는데도 머리가 멍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눕고 싶어진다. 혹시 요즘 그런 느낌 자주 드시나요?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졌나? 내가 이제는 사람을 안 좋아하나? 그렇게 자신을 탓하며 넘기고 계셨다면 지금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 그 피로감은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리듬에 맞지 않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탈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수많은 60대 이상 분들이 사람을 만나면 좋으면서도 피곤하다는 복잡한 감정을 겪고 계십니다. 만나자고 하면 귀찮고 안 만나면 외롭고 막상 만나면 허탈하고 돌아오는 길엔 혼자이고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. 지금 당신의 감정이 정확히 자연스러운 변화의 한 흐름일 수 있습니다. 문제는 그 감정을 잘못 해석해버리는 데 있습니다. 자, 하나 여쭤볼게요. 혹시 요즘 연락이 끊긴 친구들이나 지인들 때문에 마음이 조금씩 불편하신가요?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? 그 사람도 바쁘겠지. 근데 서운한 건 사실이야.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. 그런 관계 정말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? 많은 분들이 외로워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은 그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끊지 못하는 습관 같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. 어떤 모임에 가면 늘 똑같은 이야기, 비슷한 불평, 경쟁하듯 늘어놓는 자식 자랑, 건강 자랑. 듣다 보면 재미도 없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애매하고 괜히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. 이런 자리가 반복되면 사람 만나는 게 점점 피곤해집니다. 그리고 결국엔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게 쌓이면 또 외롭고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집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 피로의 근원을 조금 더 정확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.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은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. 예전에는 마을이 곧 공동체였고 친구란 거의 가족 같은 존재였죠. 서로 눈만 마주쳐도 바칠하다 말고 한숨 돌릴 수 있었고 같이 국수를 말아먹으면서 근심 걱정이 풀리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. 서로 사는 곳도 멀고 생활 리듬도 완전히 다르고 가장 큰 건 말을 해도 마음이 안 닿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.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. 시간이 바뀌었고 세상이 변했고 그리고 우리 역시 달라진 겁니다. 중요한 건 이 변화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. 사람은 누구나 기대했던 만큼 실망하고 실망한 만큼 마음이 멀어진다고 하죠. 그리고 그 실망이 누적되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.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6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표현 중 하나가 이겁니다. 내가 연락 안 하면 아무도 먼저 안 한다.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죠. 서운함, 섭섭함, 그리고 뭔가 모를 허무함까지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걸 단순히 그 사람 잘못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관계는 뭘까?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고 만남이 피곤하게 느껴질 땐 그게 곧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. 예전처럼 무조건 만나야 한다,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인 거죠. 그리고 이건 고립이 아니라 회복입니다. 당신이 지켜야 할 건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, 일상, 리듬일 수 있습니다. 사람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내가 맞지 않는 삶의 방식 안에 억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게 피로로 다가오는 겁니다. 우리가 가장 자주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. 이 사람도 언젠가는 바뀌겠지. 내가 좀 더 잘하면 관계가 좋아지겠지. 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다르게 흘러갑니다. 상대는 바뀌지 않고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 애쓴 내가 점점 지치고 결국은 관계에 대한 환멸이 생기게 되죠. 그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은 다 똑같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.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. 진짜 문제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준 없이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. 지금 내 일상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떠올려 보세요. 만나면 피곤한 사람, 얘기해도 계속 같은 불만만 반복하는 사람,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.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왜 계속 유지되고 있을까요? 정 때문에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괜히 어색해질까봐. 하지만 그 관계가 지금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조심스럽게 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.
여기서 중요한 건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. 나를 소모하지 않으면서 관계를 재조정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. 김성훈 씨 가명은 60대 초반의 퇴직자입니다. 퇴직 후 동창들과의 모임을 이어갔지만 갈 때마다 대화 주제는 자식 자랑, 정치 이야기, 건강 염려. 본인은 전혀 흥미도 없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모임을 끊기가 애매해서 그냥 계속 참석했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 술자리에서 친구의 농담이 너무 거슬렸고 그날 이후 김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한 달 후 문자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.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모임은 조금 쉬려 해.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연락할게. 그 이후 그는 연락을 줄이고 대신 아침마다 같은 공원을 산책하는 두세 명의 사람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는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갔습니다. 서로 부담 없고 무례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. 그분은 말합니다. 친구가 아니라도 마음 편한 관계는 새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. 예전엔 친구는 꼭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.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맞는 사람이 진짜 친구죠. 이처럼 중년 이후의 관계는 오래된 관계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새롭게 골라내는 과정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. 이건 복잡한 심리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 기준입니다. 만난 후 에너지가 줄어들면 거리를 둔다. 상대의 말보다 내 감정 반응을 중심으로 판단한다. 모임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억지로 유지되는 자리라면 과감히 쉬어간다. 새로운 사람과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. 잘라내는 것보다 덜 주는 것부터 시작한다.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지금보다 훨씬 깔끔하고 편안한 인간관계를 갖게 되실 겁니다.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. 누구를 멀리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. 우리는 참 오랫동안 사람은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는 말에 길들여져 왔습니다. 그게 미덕이고 인간적인 거라고 배워왔죠.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준이 오히려 내 마음을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.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느라 정작 자신에게 나쁜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? 중년 이후의 삶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가장 솔직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. 이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. 조용한 아침에 일어나 밥물 올리고 따끈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거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는 걸 바라본다.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. 이 시간이 이렇게 좋았나? 누구와의 약속도 없고 전화 올 일도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그 고요함.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평화 아닐까요? 하지만 참 이상합니다.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한쪽 마음에는 자꾸 이런 말이 맴돕니다. 내가 너무 혼자 있는 건 아닐까? 이러다가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는 거 아니야? 그런데요, 이 생각은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혼자 있는 나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선 때문입니다. 지금 이 시대는 관계보다 자기 돌봄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. 누구를 만나서 웃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 웃을 수 있어야 진짜 여유가 생깁니다. 혼자 있는 걸 즐긴다는 건 사람을 멀리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. 오히려 내 감정이 충분히 채워진 상태에서 더 건강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리는 법만 익히면 생각보다 훨씬 인생이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. 예를 들어 아무 이유 없이 서점에 들러 책 한 권 골라보기, 시장에 가서 제철 나물 조금 사와 요리해보기, 라디오를 틀어놓고 오래된 사진첩 한 장씩 넘겨보기, 혼자 영화 보러 가기, 혼자 산책하기, 혼자 카페에서 창가에 앉아 멍하니 있기. 이런 것들 다 해보면 정말 별거 아닌데요. 끝나고 나면 속이 참 편안해집니다.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는 나만의 리듬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겁니다.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면 사람을 고를 줄 알게 됩니다. 예전엔 외로움 때문에 불편한 관계도 억지로 이어갔지만 이제는 저 사람이 나랑 맞는가? 내 리듬에 어울리는가? 이걸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때부터 관계는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초대하는 관계가 됩니다. 그게 진짜 우정이고
진짜 인간관계 아닐까요? 사람과 거리 두기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. 혼자만의 시간이 쌓이면 사람을 거절하는 용기도 생기고 진짜 필요한 관계를 지킬 힘도 생깁니다. 그러니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. 그건 고립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재정비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. 이제는 혼자 있어도 절대 외롭지 않은 사람, 오히려 그 시간이 좋아서 스스로와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. 그게 중년 이후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방향입니다.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? 아니, 이거 완전 내 얘긴데? 하셨던 분들, 그거 맞습니다. 이건 바로 당신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삶의 흐름이에요. 혹시 영상 보시면서 나도 이제 진짜 내 기준으로 살아야겠다. 한번 사람 정리 좀 해볼까? 이런 생각 드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 살짝 나눠주세요. 그게 또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. 우리는 여기서 계속 만나면 됩니다. 혼자 있는 시간이 당신을 더 멋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